20년간 원장님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했어요. 시장 문구가. 원망이요? 네, 원망스럽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리커맨드 대표 이동현입니다. 가발은 한 25년 정도?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큰 메이저 업체에 그래도 대표원 정도 했었고 네네. 지금은 이제 고객과 소통하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감히 장담하지만 잘해요. 가발은 정말 잘합니다. 제가 홈쇼핑도 제가 직접 진행도 해봤었고 CF 촬영도 많이 해봤었고 왜 이제 이렇게 바꾸셨어요? 라는 얘기 들어야지. 똑같다 내지는 별 반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셔도 돼. 제가 보는 포인트, 일단은 가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마의 높이의 밸런스예요. 이마 높이의 밸런스가 잘 책정이 돼야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발의 양, 그리고 길이감의 밸런스. 가발은 틀을 잘 떠야 돼요. 틀을 못 뜨면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도 저와 같은 브랜드에서 일했던 타 지점에서 했던 분들이 저한테 오셨을 경우에 제가 먼저 체크하는 거는 틀의 크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틀 뜨는 게 아니거든요. 길이의 밸런스를 봐야 돼요. 본머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 분이 가발을 작게 만들어서 길이가 이렇게 되면 이건 벌써 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틀이거든요. 일단 가발을 쓰시고자 하는데 망설이 있는 젊은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거 별로 없으니까 일단 너무 겁을 먹거나 힘들어 할 필요는 없으시다. 대신 이제 제가 안내 드리는 것만큼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멋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멋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 스타일로. 대신 중요한 건 성형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많이 기피하거나 감추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가발을 쓰려고 하는데 혹시 선택함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나는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과연 나를 만족할 만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려운 분들이거나, 일단은 와보세요. 와보시면 뭐 얘기 듣는데 상담하는데 돈 안 받는데 뭐. 일단 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맞추면 돼요. 맞추면. 맞춤 가발을 제작하게 되면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일까요? 좀 예민한 부분이죠. 네. 제가 뭐 가격을 여기서 딱 오픈하기 좀 어렵겠죠. 대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뭐 제가 정말 올해 25년 동안 가발업체에 있었었고 가발을 계속 담아왔지만 해왔지만 그냥 합리적인 수준일 거예요. 어느 업체보다 비싸거나 그렇다고 어느 업체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지도 않을 거고, 뭐 스탁 제품이라던가 그리고 영세한 업체에서 하는 그런 좀 질이 약간 하향되어 있는 가발보다는 가격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지도 않는 가격대가 형성되지는 않으니까 일단 한번 내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것 같으신데. 이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스타에다가 문자를 올릴까 할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 감동받은 고객분이 요청하는 니즈를 100%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커스텀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술을 해드렸는데 20년간 원장님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했어요. 시장 문구가. 원망이요? 네, 원망스럽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문자 내용인 즉슨, 내가 20년 동안 부착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런 방법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왜 이제서야 이걸 해줬냐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공개 가능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고 제 애엄마한테 저도 기뻐서 보내줬더니 애엄마가 울컥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리커맨드를 창립한 이걸 하고 싶었어요. 네. 일단 뭐 실책이 중요하겠죠. 근데 실책이 중요한데 사실 뭐 전에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니즈 파악이에요. 어떤 걸 원하는지. 티나는 가발이지만 젊음을 원하는지, 나는 티나는 가발이 아니어도 정말 내추럴한 걸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니즈에 맞는 방법 중에서 어떤 부착 방법을 권해드려야 될지죠. 젊은 사람한테 탈착이 잘 되는, 벗겨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고 탈착식을 권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착을 원하면 부착식을 권해드려야 될 것이고, 네. 어떤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단발로 그냥 잠깐 쓰시는 걸 원하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방법을 권해드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망사의 패턴이라던가 뭐 모발의 결이라던가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고. 근데 아쉽게도 사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저도 25년간 일했었지만 손님들한테 제가 실질적인 모발의 샘플링을 보여드린다거나 망사의 타입을 보내드린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해드리니까. 아, 원단을 손님들이 우리가 왜 옷을 살 때 원단을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네. 완성된 옷을 보고 사는 그쵸, 거죠. 전체 디자인. 그런 거를 판매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쉬웠던 건 맞춤 가발이라는 거는 네. 커스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게 제 모든 업체들의 대부분의 한계점입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망사 타입도 지금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지는 않죠. 대부분 업체들은. 그렇죠. 선별하지를 않아요. 완성된 완성된 제품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키포인트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전략적인 매뉴얼에 간소화한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서 고객분과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업체를 선별하고 다양한 공장 라인을 운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손님이 이런 망사를 봤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한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대부분 업체는 이거 좋아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죠.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모든 물건이 기성품이 아닌 이상에는 100% 만족이란 건 없어요. 100 중에 2, 3%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분들한테는 98%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2%가 나한테는 더 큰 문제니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선을 시키겠죠. 안 되면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 타사에서는 네. 다시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비용이니까. 네. 근데 원장님께서는 전적으로 다시. 그게 깔끔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그리고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이쁘지 않았었던 거,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건 다시 개선을 하려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과 시작이 이뻐야 계속 이쁜 겁니다. 네. 일단은 가급적이면 고객분의 니즈를 파악하기는 합니다. 그게 포인트니까. 그래도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고객의 니즈를 저하고 같이 맞춰나게끔 상담을 유도해요. 고객의 니즈가 난 이마를 좀 낮게 해서 젊게 해서 이쁘게 하고 싶어요 해요. 그러면 전문가가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할 수 있죠. 그거는 개인의 니즈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가발은 내가 좋고자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고자 해서 내가 썼는데 주변인이 안 좋아요 하면 안 좋은 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주변인이 너무 좋은데요 하면 좋은가? 이게 좋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업무를 세분화해서 여러 명의 직원분들이 네. 나눠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틀부터 전부 다 직접 다 하시나요? 다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본을 떠요. 예를 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을 뜬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본을 뜬 건데 네. 본을 뜨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시술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면 각자의 니즈와 각자의 어떤 구상하는 설계도가 틀린데 맞지 않죠. 틀을 뜨기 전에 상담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했어야 됐었고 그 니즈에 맞게 제품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본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는 구성이 들어가야죠. 모발의 양이라든가 병에 따른 신머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남자분들 요새 칼라링에 대한 부분들이 니즈가 많으니까 칼라에 대한 어떤 어둡기와 밝기도 조절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길이에 대한 부분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즘은 대표적으로 앞에 라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스킨을 많이 쓰기는 해요. 이거는 거의 보편적이긴 합니다. 스킨을 많이 쓰는 구성이고 안에는 스킨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네트 형태로 된 망사 형태로 쓰는 타입도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 가발의 원가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원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망사의 타입을 국산이냐 수입이냐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의 수입망에 의존합니다. 왜냐면 조직이 틀려요. 같은 망의 두께와 질감이어도 그 자체에서 오는 탄탄함과 내구도와 또 어떤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모양이 유지되는 유지 보수력이 일단 수입망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단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올라간다 해도 저는 수입망을 고집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요번에 이제 전두 형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전두는 사실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형하고는 틀려서 부분형은 조금 작고 조금 크고 약간 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전체형은 진짜 잘 맞는 틀이잖아요. 들뜨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틀을 뜨는 데 주안점을 많이 둘 거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전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인선, 그러니까 제품을 뭐 여기 부위에 스킨이 들어가고 어떤 부위는 망이 들어가고 또 제품이 울까봐 막 그 지지대를 세우고 막 하거든요. 저는 국산망이 아닌 수입망을 써서 할 거기 때문에 조인선은 다 배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안착될 수 있는 가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지금 커스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이 많죠. 차이 많아요. 일단 인조 모발 자체는 본인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편적인 예로 실질적으로 인조모가 많이 들어가는 업체의 제품 손질하는 어떤 매뉴얼하고 인모를 취급하는 업체의 매뉴얼의 시스템이 틀려요. 어떤 예냐면 인모를 취급하는 업체는 제품을 손님이 관리하러 가시면 이발을 하고 제품은 작업실로 별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작업실에서 세척을 하고 세척된 거를 고깃분에 착용한 상태에서 드라이를 해요. 예를 들면 인조모를 하는 업체는 제품을 탈거를 하는 과정까지는 똑같은데 세팅과 모든 작업은 작업실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씌워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집에서 쓰는 내가 사용하는 드라이어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인모를 쓰셔라. 물론 잘 빠지고 탈색되고 그게 문제이긴 해요. 푸석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잘 빠지는 거 심으면 되고 탈색되는 거 염색하면 되니까 개선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반대로 인조모는 잘 안 빠지고 인장력이 좋으니까 인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버텼을 때 이거 장도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인장력은 좋아요. 대신 인장력 있는 모발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열에 노출됐을 때 모발이 수축돼 갖고 나일론 소재 같이 이렇게 좀 바지러지는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가발을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발은 수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를 수명으로 보는 거예요, 손님들은. 의류랑 똑같아서 옷이 헤어져서 찢어서 못 입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낡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발은 낡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실 막 정말 망가질 때까지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